예, 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삼국사기 AD 165년 태조대왕이 돌아가시니 나이가 119세였다. 엄청난 나이, 수명이 몹시 이상하다는 질문이 있으셔서 오늘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태조대왕은 119세까지 살았던 걸까? 일단 이 비밀을 푸는데 몇 가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태조대왕은 일단 삼국사기 기준 고구려 6대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임왕 5대 모본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신하에게 시해당합니다. 칼에 찔려서. 그리고 모본왕의 아들이 있었음에도 그 아들을 밀어내고 아들이 아닌 태조대왕이 6대왕이 되죠. 근데 다음 7차대왕은 삼국사기에는 태조대왕 동생이라고 나오는데요. 형한테 왕 물려받기 훨씬 이전부터 실권을 형한테서 빼앗아요. 그리고 나중에 형한테 양위를 받습니다. 형을 죽이진 않지만 찬탈자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왕된 7차대왕은 명림 다뿌라는 사람에게 시해당하고 차대왕의 역시 동생이라고 되어 있는 8신대왕이 차기왕이 됩니다. 5에서 8로 넘어가는 과정들이 엄청나게 다이나믹한데요. 그런데 삼국유사에 보면 또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삼국유사 7대 차대왕의 이름은 수성이고 국조왕, 태조대왕 의 동생이다. 165년 태조대왕의 나이가 109세였는데 차대왕, 태조대왕, 형제 두 왕이 8대 신대왕에게 모두 시해당했다. 사실 8신대왕이 6, 7왕을 모조리 시해했다라고 하는 상당히 놀라운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삼국사기는 119세인데 여기는 109세라고 나오죠. 6, 7 두 형제왕을 8신대왕이 모조리 참살했다는 이 무서운 기록과 태조대왕의 119세 수명과는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오늘 그 진실의 단면을 파헤쳐 봅시다. 일단 6, 7, 8로 넘어가는 과정, 실제 기록 면면들을 좀 보죠. 그걸 봐야 좀 진실을 알 수가 있는데 일단 태조대왕 말기에 동생 수성이 강력하게 대두가 됩니다. 삼국사기 태조대왕 69년차 AD 121년 태조대왕 75세 봄 한나라 유주좌사 등이 병사를 거느리고 침략해서 예맥의 우두머리를 쳐 죽이고 병마와 재물을 모두 빼앗았다. 태조대왕이 수성을 보내 병사 2,000명을 거느리고 습격하게 했다. 수성이 한나라의 사신을 보내 거짓으로 항복하겠다고 말했는데 풍한 등은 이 말을 믿었다. 마침내 수성이 험한 곳에 의지하여 대군을 막으면서 몰래 병력 3,000을 보내 현도, 요동 두 군을 공격하여 그 성곽을 불사르고 2,000여 명을 죽이거나 포로로 잡았다. 한나라를 아주 혼쭐 낸 수성. 그러고 나서 같은 해 11월 임금 태조대왕이 아우 수성으로 하여금 병사와 국정에 대한 일을 통괄하게 하였다. 나라의 실권, 군권을 다 넘겼다는 거예요. 75세 때 나라 실권을 넘긴 거죠. 하지만 아직 왕자리까지 넘긴 건 아니었습니다. 삼국사기 서기 132년 태조대왕 86세 기록 7월 수성이 외산에서 사냥을 하며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연회를 베풀었는데 관나우태, 미유 등등이 은밀히 수성에게 말했다. 고구려 5대왕 모본왕이 돌아가셨을 때 모본왕의 태자가 불초하여 여러 신하들이 왕자 제사, 이거는 6태조대왕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를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였지만 제사는 늙었다 하여 아들 태조대왕에게 양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태조대왕은 늙었음에도 동생 수성에게 왕위를 양보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니 어서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수성, 태조대왕의 아들이 있는데 어찌 제가 왕위를 탐할 수 있겠습니까? 부추기는 세력들, 동생이 어질면 형의 뒤를 잇는 건 예전부터 있어왔던 일이니 그렇게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후 좌보패자 목도르는 수성이 왕위를 생각하고 있음을 알고 병을 내세워 벼슬을 하지 않았다. 지금 수성의 찬탈 야심 낌새를 알아차리고 관직에서 물러나는 사람마저도 나타났다. 삼국사기 138년 태조대왕 92세 3월
수성이 사냥하며 7일 동안 돌아오지 않고 놀고 즐기기만 할 뿐이었다. 7월, 수성이 사냥 가서 또 5일 만에 돌아왔다. 흥청망청 하기만 했다는 건데, 그러자 이 수성의 아우 백고라는 사람이 간언하였다. 이 백고가 누구냐면 후일 8대왕이 되는 신대왕이에요. 백고, 자고로 화복은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 없고 오직 사람이 불러들이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지금 형님께서는 왕의 동생이라는 위치로 모든 관리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즐거움만을 탐하며 걱정을 모르고 계시니 저는 이후 형님이 위태롭게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화복은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오직 사람에 의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일 뿐이다. 상복사기, 그러자 수성이 말했다. 자고로 사람치고 부귀와 활락을 원하지 않는 이가 누가 있단 말이냐. 그러나 그것을 진짜 얻는 이는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다. 지금 나는 그것을 손에 넣어 즐길 수 있는 처지에 있는데 그걸 마음껏 즐기지 못한다면 손에 넣은 게 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던가. 라 하며 끝내 백고의 말을 듣지 않았다. 상징하는 바가 있는 기록이죠. 왜 이런 기록이 남게 되었을까? 이런 대화가 행복사기 142년자 기록 태조대왕 96세 태조대왕이 밤에 꿈을 꾸었는데 표범이 호랑이의 꼬리를 물어 절단하는 꿈이었다. 태조대왕이 잠에서 깨어 어떤 이에게 이 꿈이 길몽인지 흉몽인지를 물어보니 그 사람 말하길 호랑이는 모든 짐승의 우두머리인 반면 표범은 같은 종류이긴 하지만 호랑이보단 작은 짐승입니다. 그러한 표범이 호랑이의 꼬리를 물어 끊었다는 것은 태조대왕님의 친족 가운데 누군가가 대왕님의 후손을 끊으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은 아닐지 싶습니다. 태조대왕은 이 말을 듣고 몹시도 마음이 불쾌해졌다. 이에 측근인 우보 고복장에게 말했다. 내가 어젯밤 꿈에 대해 점치는 자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대체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는가? 그러자 고복장이 답했다. 자고로 선하지 않은 일을 하면 좋은 일도 나쁜 것이 되며 반대로 선한 일을 하면 재앙도 도리어 복으로 변하는 법입니다. 지금 대왕께서 나라 일을 집안일과 같이 걱정하고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하시니 비록 작은 이변이 있다 한들 무슨 걱정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음 기록이 삼국사기 146년 태조대왕 100세 7월 수성이 외산 아래서 사냥하면서 가까운 신하들에게 말했다. 이상한 일을 꾸밀 때는 주로 이 외산이라는 곳에서 지금 놀고 있는 거죠. 수성, 태조대왕이 늙었으나 죽지도 않고 있다. 이젠 나도 나이가 들었으니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그러니 그대들은 나를 위해 계책을 생각해 보도록 하라. 그러자 같이 있던 신하들이 말했다. 삼가 명을 받들겠습니다. 이때 어떤 한 사람이 혼자 나서며 이렇게 말했다. 옆에 신하들이 따르겠다고들 하는데 간사하고 아첨하는 태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직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수성, 해보시오. 지금 태조대왕은 현명하여 안팎으로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수성 왕장님께서는 비록 국가에 공이 있다곤 하지만 간사하게 아첨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거느리고 현명한 태조대왕의 폐위를 모의한다면 이것은 한 가닥의 실로 수십만 금 무게를 당겨보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누가 봐도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일 왕자께서 생각을 바꾸어 순종으로 태조대왕을 섬기면 대왕께서는 왕자의 선함을 아시어 반드시 양위할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하시면 반드시 왕자께 거대한 화가 닥칠 것입니다. 수성은 이 말을 몹시도 불쾌하게 여겼다. 그러자 주변의 참언하는 수성파 신하들이 간하길 왕자님께서는 태조대왕이 연로하시어 국가의 운명을 걱정해 하신 말에 불과한데 저자는 어찌 그걸 곡해하여 망령된 말이나 하고 있답니까? 보아하니 저자를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들이 논의가 다 누설되어 큰 문제가 생길 듯합니다. 마땅히 저자를 없애버리소서. 10월 태조대왕 측근 고복장이 태조대왕에게 말했다. 수성이 모반을 일으키려 합니다. 그러니 먼저 수성을 처형하소서. 그러나 태조대왕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미 늙었고
수성은 나라에 큰 공을 세웠다. 내 수성에게 장차 왕위를 물려줄 생각이니 그대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 고복장. 수성은 사람됨이 잔인하여 오늘 대왕의 왕위를 받으면 내일은 대왕의 자손을 해칠 것입니다. 대왕께서 어질지 못한 아우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만 아시고 무고한 자손들에게 재앙이 미칠 것을 알지 못하시니 이 점을 부디 깊이 헤아려 주십시오. 수성에게 왕위를 넘겨주면 안 된다. 처형해라 라는 측근의 요구. 여기서 태조대왕의 선택은 12월 태조대왕은 수성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제 너무 늙어서 모든 일에 권태를 느끼고 있다. 하늘의 운서가 수성 너의 몸에 있고 게다가 네가 국정과 병사를 통괄하여 오랫동안 공로를 쌓았으니 내가 의지하고 일을 맡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왕위를 이양하고 별궁으로 옮겨 태조대왕이라고 칭하였다. 삼국사기 기준 나이 100살 때 동생 수성에게 왕을 정식으로 넘겨줬다는 겁니다. 삼국사기에 왕 될 때 동생 수성, 즉 차대왕의 나이는 76세였다고 나옵니다. 지금 100에 76인 거죠. 나이 차이가 서로 24살이 난다 이건데요. 그렇게 24살 차이 나는 형제라고 나오고 있는 건데, 근데 형제 중에서도 이들은 무슨 형제냐? 삼국사기 차대왕 이름은 수성이며 태조대왕의 동모제다. 동모제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어머니가 같은 동생이다 라는 거예요. 동복 동생. 근데 이게 좀 묘하죠. 어머니가 같은데 24살 차이다.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죠. 가능은 합니다. 태조대왕을 엄청 일찍 낳고 어머니가 수성은 또 엄청 늦둥이로 나왔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긴 하나 조금 이상하긴 하죠. 차대왕은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을 처형하라고 했던 그 고복장에게 보복합니다. 차대왕이 고복장을 처형했다. 사람들이 이를 듣고 모두 분노하고 애석해하였다. 근데 이거는 더 무시무시한 일에 서막에 불과했어요. 삼국사기 148년 4월 차대왕이 사람을 시켜 태조대왕의 맏아들 막근을 죽였다. 이렇게 나와요.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지금 문제는 일단 삼국사기 기록상 이때 태조대왕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전임 왕이, 형이 아직 살아있는데 그 아들을 죽이는 이런 처참한 일을 벌였다. 그럼 아버지인 태조대왕은 멀쩡히 살아서 자기 아들이 동생에게 죽임당하는 처절한 일을 생으로 목격했다는 겁니까? 그렇다는 거죠. 지금 삼국사기 기록은. 만일 사실이라면 정말 엄청난 비극인데 계속 보면 막근의 동생 막덕이라고 있었는데 막덕은 화가 자기에게도 미칠까 두려워 스스로 목을 메어 자결하였다. 심지어 막근 동생마저 자결 사망. 이런 사상 초유의 비극이 닥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들의 아버지 태조대왕은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기록상. 일단 이때 나이 102세. 근데 좀 괴이한 건 그거죠. 이렇게 아들까지 죽이는데 아버지는 왜 멀쩡히 살려뒀지? 태조대왕은? 아니 죽일 거면 화근 없앨 김에 부자를 다 같이 몰살시키던가. 그게 아니고 아버지는 멀쩡히 내버려두고 아들만 죽인다. 조금 이상한 움직임이죠. 아니 아무리 태조대왕이 힘이 빠졌어도 자기 아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걸 보면 그래도 명색이 전임 왕인데 이 태조대왕 살려두면 무슨 화근이 될지 모르는데 좀 묘합니다. 삼국사기 같은 해 7월 차대왕이 평유원에서 사냥을 하는데 하얀 백여우가 따라오면서 울었다. 차대왕이 무당에게 물으니 이렇게 답하였다. 자고로 여우는 요사스런 짐승이니 상서롭지가 못합니다. 더구나 그 색이 희다니 한층 더 괴이합니다. 본래 이런 일은 하늘이 그 말을 전할 수 없어 그러한 요괴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니 이는 차대왕으로 하여금 두려워하여 스스로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일 대왕께서 덕을 닦으신다면 이 화를 복으로 능히 바꾸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차대왕이 말하였다.
징조가 흉하면 흉하다고 하고 길하면 길하다고 할 것이지 네가 이미 백여우가 요사스런 것이라고 말해놓고 또 복으로도 될 수 있다는 건 대체 무슨 망발이냐. 하고는 차대왕은 그 무당을 죽였다. 조언, 충고 이런 건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상대가 그걸 받아들일 그릇이 없다면 조언은 반드시 보복으로 되돌아온다. 삼국사기 149년 5월 오성이 동쪽에 모였다. 천문을 보고 점을 치는 관리가 차대왕이 성낼까 두려워 길조라고 말하자 차대왕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쭉 세월이 흘러 문제 165년이 옵니다. 삼국사기 165년 태조대왕 119세, 차대왕은 95세. 3월 태조대왕이 별궁에서 돌아가시니 이때 나이 119세였다. 10월 연나의 조이 명림 다부가 백성들의 고통을 참지 못하고 임금 차대왕을 시해하였다. 지금 이 예증의 형제가 같은 해에 사망했다는 거죠. 형 사이는 안 나와 있고 동생 차대왕은 명림 다부의 쿠데타로 시해당했다. 8대 신대왕의 이름은 백고이며 태조대왕의 막내 동생이다. 몸가짐과 태도가 뛰어나고 성품이 인자 너그러웠다. 백고는 환란이 생겨 자신에게 해가 미칠까 두려워하여 산골짜기로 도망쳤었다. 차대왕이 참살되자 좌부 어지류가 여러 신하들과 의논하여 사람을 보내 백고를 맞이하게 하였다. 백고가 이르자 어지류가 무릎을 꿇고 국세를 바치면서 말했다. 선왕이 불행하게 세상을 떼시고 비록 그 아들이 있으나 나라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온 사람들의 마음이 지극히 인자한 당신 백고에게로 돌아가 있습니다. 삼가 머리를 조아려 절하오니 왕위에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백고는 엎드려 3번 사양을 후에 왕위에 올랐다. 이때 나이가 77세였다. 165년도 삼국사기 기준 6대 태조대왕 119세, 차대왕 95세, 신대왕 77세. 삼국사기는 일단 이 셋이 다 형제란 얘기죠. 이 중 태조대왕과 신대왕은 형제라고 하면서도 무려 42세나 나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까 태조대왕과 차대왕은 어머니가 같은 동복형제라고 나왔었는데 태조대왕하고 신대왕은 형제라면 이복형제였겠죠. 어머니가 다른. 어머니가 같은데 나이차 42세는 너무 어려운 일이고. 근데 6, 7 태조대왕, 차대왕 여기도 불가능한 건 아니나. 동복형제라고 보기에는 24 나이 차이가 상당히 크죠. 분명히 미심쩍습니다. 이 괴이한 나이 차이와 그럼에도 형제라는 기록들은. 그런데 다른 나라 사설을 보면 후한서 궁 태조대왕이 죽고 그 아들 수성이 차대왕이 왕이 되었다. 수성이 죽고 그 아들 백고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후한서는 이들 관계가 동생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어느 쪽에 맞는 건가? 나이차를 봤을 때는 아들이 더 어울려 보이긴 해요. 뭐 동생도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근데 정사 삼국지는 또 조금 다릅니다. 정사 삼국지 궁 태조대왕이 죽고 아들 백고가 왕위에 올랐다. 이 수성 차대왕과는 아예 어떤 관계라고 언급이 없어요. 이렇게 그냥 아들이라는 거죠. 나이 차이 42세 태조대왕과 신대왕, 이거는 부자 관계라면 납득은 되죠. 뭐 40대 넘어서 낳는 경우는 많으니까 아들을. 다만 문제는 지금 태조대왕, 차대왕 6에서 7 넘어가는 거는 사실상의 축출, 밀어내기였다고 삼국사기에 되어 있고 7 차대왕에서 8은 시해였죠. 만약에 관계가 6, 7, 8이 아들이면 아들이 아버지를 별궁으로 밀어내고 왕위에 오른다. 그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여러 비슷한 사례들이 있는데 근데 이 7에서 명림답부가 시하고 8을 앉힌 건데 명림답부가 차대왕을 시하고 차대왕의 아들을 8대왕으로 앉힌다. 후한서 내용대로라면 그렇다는 건데 이거는 좀 갸웃하죠. 굳이 없앤 왕의 아들을 앉힐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정사 삼국지라면 좀 납득이 더 잘 되죠. 아까 삼국사기에 차대왕이 자기한테 왕 넘겨준 태조대왕의 아들을 태조대왕이 살아있으면서 죽였다는 아주 처참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명림답부가 그걸 명분의 일환으로 삼아 차대왕을 없애고 태조대왕의 아들인 신대왕을 복권시켰다. 이러면 얘기 흐름은 맞죠. 그런데 삼국유사에 따르면 신대왕이 태조대왕까지도 함께 시해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 정사삼국지의 아들이라는 것하고도 꽤 상충되죠. 아들이 아버지하고 숙부를 한꺼번에 시해하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 좀 이상하죠,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 삼국유사에서 신대왕이 했다는 시해라는 건 신대왕이 직접 시해했다는 건가, 아니면 누군가가 둘 다 시해하고 신대왕을 옹립했다는 얘기인가? 지금 뭔가 각각 기록들이 다 조금씩 기괴하게 이상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퍼즐들을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이 퍼즐을 맞추는 하나의 가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가설이에요. 삼국사기의 차대왕은 그야말로 몹쓸 왕으로 그 악행만 마냥 기록되고 있는데 착한 태조대왕 괴롭혀서 협박해서 왕 자리를 빼앗은 것처럼 나와 있었죠. 그런데 삼국유사에는 그 착한 태조대왕을 나쁜 차대왕이 아니라 팔신대왕이 죽였다고 나온다. 삼국사기 121년 태조대왕 75세 태조대왕이 동생 수성에게 군권과 나라 정무를 넘겼다. 나라의 실질적 실권은 121년 태조대왕 75세에 이미 넘겼다. 그리고 이후 명목상의 왕 바지사장을 25년 가까이 하다가 146년에 왕 자리마저 다 정식으로 넘겼다. 이렇게 삼국사기에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121년 이때에 실권뿐 아니라 진짜 왕 자리도 7차대왕에게 이미 넘어갔고 이때 즉 75세 때 태조대왕이 사실은 사망했던 거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121년에서 146년 사이에 태조대왕이 왕으로 존재했었다는 기록은 조작된 거라는 거죠. 실제로는 120에서 146 이때 차대왕이 이미 정식 왕하던 시절인데 그때 태조대왕이 살아있어서 왕했던 것처럼 조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후한서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후한서 121년 궁 태조대왕이 죽고 그 아들 수성 차대왕이 등극하였다. 또 삼국사기도 사실 태조대왕이 121년에 사망한 거라는 후한서 기록을 소개는 하고 있어요. 후한서는 그렇게 되어 있네 하면서. 그리고 살아서 146년에 수성에게 왕 넘겨줬다는 이야기는 지금은 없어진 사서인 해동고기를 참조한 거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데요. 다만 삼국사기는 많은 경우 중국 사서와 우리 기록이 상충될 때는 우리 기록들을 좀 더 우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동고기 내용을 메인으로 기재한 걸로 보이는데요. 근데 만일 후한서가 맞는 거라면 이 7차대왕은 아까 삼국사기 76세의 왕에 등극했다고 했지만 실상은 146이 아니라 121에 등극한 거라면 즉 25년이 당겨지는 그러면 76에서 25살 당기는 51세에 왕에 등극한 게 되는 거죠. 이게 또 삼국사기를 더 보면 굉장히 이상한 기록이 추가로 나옵니다. 삼국사기 121년 11월 태조대왕이 수성에게 군권과 나라 전무를 넘겼다. 그런데 그해 12월 왕이 마한과 예맥 1만 명을 거느리고 나아가 현도성을 포위하였다. 이게 논리적으로 매우 이상한 기록이거든요. 아니 지금 그 전달에 11월에 태조대왕이 병력의 운영에서 군권에서 완전히 손 뗐다며 군 문제에서 완전히 손을 놓은 사람이 그 다음 달에 왕이 또 원정을 나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군 지휘권을 넘겼는데 이미 수성이 쥐고 있는데 왕. 그럼 수성이 현 왕인 태조대왕한테 나이도 많은데 나가서 현장 지휘하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까? 12월에? 상식적으로 여기서의 왕이 직접 출정했다는 기록은 매우 이상하죠.
그래서 11월 군권 이양 후 12월에 원정 나간 사람, 이 왕은 태조대왕이 아니고 병권을 완전히 이양받은 동생 수성이어야 논리적으로 어울리겠죠. 근데 왜 수성이라고 표기 안 하고 왕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겁니까? 121년 12월에 이미 수성이 왕이었기 때문에 이런 앞뒤가 안 맞는 기록이 나온 게 아니냐. 즉 요때 실권을 이양한 게 아니라 실권만 이양한 게 아니라 태조대왕이 사망하고 아예 왕 자리가 동생 수성에게로 넘어갔었던 게 아니냐 이때 라는 가설. 그러면 의문의 기간 120일에서 146년 사이 이때 차대왕이 진짜 정식 왕이었는데 왕이 아니라 실권자였던 걸로 각색을 했다면 대체 그런 조작은 왜 한 건가? 그리고 누가 한 건가? 8 신대왕 세력이 지금 7 차대왕을 죽이고 왕권을 잡은 거 아닙니까? 차대왕이 전임 태조대왕 생전부터 아주 악행을 일삼고 끝내 사실상 반역을 해서 태조대왕을 비참하게 별궁으로 쫓아내고 정권을 찬탈한 인물이라는 스토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이 120에서 146 이 기간에 실제 정식 왕이었음에도 왕이 아닌데 권력을 멋대로 휘두른 실권자였던 것처럼 등극의 연대 조작을 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후일 있을 차대왕 시해 쿠데타의 정당성, 명분 확보를 위한 역사 조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121년 75세에 이미 사망한 태조대왕을 이후에도 상당 기간 살아있었던 것처럼 연대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차대왕이 쿠데타 시에 당한 사망년도 165년에 태조대왕도 그 해에 죽었다고 삼국사기는 되어 있었는데 일부러 이거를 맞춘 거라는 거죠. 두 사람이 거의 같은 시기에 사망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왜냐면 차대왕 집권 기간 내내 태조대왕이라는 전임왕이 계속 살아있었던 걸로 되면 그 모든 재위 기간이 전부 부당한 기간이 되는 거잖아요. 전임 진짜 왕이 죽지도 않고 살아있는데도 멋대로 자기가 왕한 거니까. 즉 차대왕의 집권 기간 전부를 정당성 없는 재위 기간이었던 것으로 만들려면 그 집권 기간 내내 태조대왕이 멀쩡히 살아있었다고 하면 차대왕 집권 기간 전부의 정통성을 싹 다 완벽히 부정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차대왕하고 태조대왕이 거의 같은 시기에 사망했다 이래버리면 차대왕 전체 기간 정통성을 부정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노리고 태조대왕을 무려 44년이나 더 산 것처럼 조작을 한 것이다 라는 가설인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삼국사기는 6태조대왕, 7차대왕이 형제라고 되어 있지만 후한서는 아들이다. 6, 7이 부자관계다. 그런데 24세 나이 차면 동생도 불가능한 건 아니나 아들인 게 좀 더 자연스럽긴 하죠. 혹시 후한서대로 7차대왕은 6태조대왕의 동생이 아니라 아들이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태조대왕 나이뿐 아니라 이 둘의 관계도 사실 차대왕은 태조대왕의 아들이었는데 동생이라고 역사에서 바뀐 것이 아니냐 라는 설도 있는 거예요. 그 조작 역시 8 신대왕파에서 한 것이 아니냐. 왜 그러냐면 지금 차대왕을 전임 태조대왕을 몰아낸 반역무도한 인물로 만들어야 하는데 아들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동생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반역자스러우니까. 왜냐면 아들이면 사실 아버지 다음에 왕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자연히 왕이 될 수 있는, 즉 차기 왕 자격이 있는 아들이 아닌 원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동생이 형 태조대왕의 아들이 있었음에도 그들을 밀어내고
나중에 왕 되고 나서는 심지어는 형의 아들인 막근도 죽이고 그렇게 자격 없음에도 왕위를 찬탈한 인물이라는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 사실은 7차대왕이 6태조대왕의 어엿한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동생으로 조작했다 라는 설인 거죠. 물론 후한서에는 신대왕도 차대왕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죠. 아들이라고 하면 쿠데타파가 차대왕 죽이고 신대왕을 왕으로 세워주는 게 좀 이상하니 해서 여기만 아들이었던 게 아니냐. 태조대왕, 차대왕만 부자 관계였고 신대왕은 이들하고는 다른 먼 친척 정도? 정리하면 7차대왕은 6태조대왕이 24, 5세 정도에 낳은 아들이다. 그리고 태조대왕이 75세쯤 사망하고 지극히 자연스럽게 정상적으로 아들인 차대왕이 약 51세에 등극하였다. 그런데 그렇게 정상적으로 왕에 오른 차대왕을 신대왕 옹립파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죽이고 왕 자리를 탈취했다. 찬탈자들이었기에 신대왕 파들은 자기들이 없앤 차대왕을 어떻게든 애초에 왕 자격이 없었던 사람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 특히 차대왕의 왕 등극 자체가 잘못되었었다는 이야기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 해서 우선 차대왕을 태조대왕의 계승 자격 충만한 아들이 아닌 계승 자격 없는 동생으로 바꾸고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차대왕이 121년 아버지 태조대왕 75세 때 사망 후 왕 받아서 146년까지 했던 정식 차대왕 제위 그 25년여의 기간을 그때 태조대왕이 사실 살아있었다고 조작하고 차대왕이 멀쩡한 왕의 실권을 힘으로 빼앗고 태조대왕 몰아낼 궁리만 열심히 했던 기간이었다는 가공의 역사를 창조해냈다. 즉 실제 이미 왕이었는데 왕 되려고 음모 꾸미던 기간으로 탈바꿈시켰다는 거죠. 즉 이 가설대로면 아까 삼국사기에 나와있던 121, 146년 사이에 그 태조대왕 몰아내려고 수성이 측근들하고 샤바샤바 하던 그런 거 죄다 신대왕파의 소설이라는 거죠. 121년 75세쯤에 사망했다는 건 다른 나라 사서 후한서 그리고 100살 훨씬 넘게 살았다는 건 해동곡이라는 사서인데 이 해동곡이라는 게 지금은 사라진 사서라서 신비의 사서인 것인데 이 해동곡이가 신대왕파들의 조작 역사를 그냥 담았던 게 아니냐. 그리고 아까 이거 동생 차대왕이 형 태조대왕의 아들 막근을 처참하게 죽이고 그 동생도 자결하게 만들었다. 이런 내용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만일 실제로 차대왕이 태조대왕이 24, 5세쯤 낳은 아들이었다면 그 죽었다는 태조대왕의 아들 막근하고 차대왕은 형제였을 거잖아요. 물론 왕권 경쟁을 형제랑 하다가 형제 죽이는 거야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한데 사실은 그것도 신대왕파에서 한 게 아니냐. 태조대왕의 사실 아들이었던 차대왕 및 태조대왕의 다른 아들, 다시 말해 차대왕의 형제였던 막근 그 역시도 신대왕파에서 다 한꺼번에 몰살시켰던 게 아니냐. 즉 태조대왕의 아들들, 우손들을 모조리 신대왕파가 다 절멸시켜버리고 그 엉뚱한 누명을 아들이었음에도 동생으로 조작당한 차대왕에게 뒤집어 씌운 게 아니냐. 아까 삼국유사에 그 8신대왕이 6태조대왕, 7차대왕을 같이 모조리 죽였다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혹시 그게 이 신대왕파가 태조대왕의 여러 아들들을 모조리 같이 한꺼번에 다 이렇게 몰살시켜서 그런 기록이 남게 된 것은 아니냐. 태조대왕의 아들들, 후손들을 절멸시켜서 라는 하나의 가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태조대왕의 기이한 119세 수명과 기타 묘한 더 이상한 일들을 설명하는 여러 가설 중에 하나이죠. 만일 이 가설대로면 고구려 역사에 손에 꼽힐 대폭군,
전임 왕, 형의 아들도 처참히 죽인 대잔혹 인물로 역사에 기록되었던 차대왕은 사실 차대왕 수성이 한나라에 대항해서 한나라도 혼쭐 내주고 그런 기록도 있었잖아요. 고구려를 위해 열심히 싸운 사람이었던 건 맞는데 그냥 정상적으로 아버지 태조대왕 돌아가시고 왕 되고 나라에 나름 공도 있고 그랬던 왕인데 자신을 시해한 세력들에 의해 처참한 역사 왜곡을 당하게 되었던 것일까? 그렇게 너무나도 억울하게 후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던 것일까? 차대왕의 모든 건 누명이었나? 그리고 태조대왕의 수명은 사실 75세였던 것일까? 만일 이 가설대로라면 태조대왕은 자신의 아들들이 몰살당하는 처참한 대비극을 겪게 된 게 되는데 이 태조대왕 전임 5대 모본왕도 신하에게 시해당하고 이 모본왕 아들이 있었음에도 밀어내고 태조대왕 옹립하들이 태조대왕을 세운 거였죠. 물론 당신은 태조대왕이 어렸어서 직접 한 건 아니고 그 파벌이 세운 거긴 하지만 그 업보를 당한 것인가? 이 가설이 태조대왕의 괴상한 119세의 긴 수명이라던가 차대왕은 동생임에도 24살 나이차 등등 같은 이상한 부분들을 맞춰주는 퍼즐이 된다고 보이십니까? 어떠십니까? 물론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태조대왕은 119세까지 정말 살았던 것이 맞고 차대왕도 그냥 동생인데 정말 그런 흉악무도했던 사람이었고 그런 기존 삼국사기 내용이 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119세까지 사는 게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오늘 소개드린 이 가설이 정답이라는 게 전혀 아닙니다. 꼭 보면 제가 어떤 가설을 소개하면 그걸 제가 정답이라고 주장했다는 식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안의 정답을 어떻게 단정할 수 있겠어요. 타임머신 타고 가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소개드린 내용은 후한서의 121년 태조대왕 사망, 차대왕이 사실 동생이 아니라 아들이었다. 삼국유사 8신대왕이 7차대왕뿐 아니라 6태조대왕도 시해했다. 등등을 참조해서 나오게 된 가설인 건데요. 근거가 없는 가설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설인 거죠. 정답은 아니고. 이런 사안에서 제가 추구하는 건 정답이 아니라 추론의 즐거움입니다. 오늘 소개드린 것 외의 다른 가설들도 있는데 일일이 다 소개하긴 너무 길어서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가장 흥미로우실 만한 것 하나를 골라 소개해드린 것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119세를 설명하는 다른 가설들도 언제 한번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19세 테마도 요청 테마셔서 해본 거고요. 역사 말고 다른 질문도 많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역사만 하는 사람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역사 질문도 좋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